안녕하세요. 정미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이 되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네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곧 장마가 시작될 것 같다는 기상 예보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장마철이 좀 걱정돼요. 우리 또래가 되면 이런저런 신경 쓸 게 많아지잖아요. 지금 저희 동네 순자 언니도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데 비 오는 날이면 더 쑤시고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에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도 몇 년 전에 장마철에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제가 3년 전인가요? 그때 장마가 유난히 길었는데 지방 곰팡이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처음엔 벽지 모서리에 작은 검은 점들이 보이길래 뭐지?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점점 번져서 아이고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제가 그때부터 기침이 자꾸 나고 목이 칼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곰팡이 때문이었더라고요. 최근에 찾아본 자료를 보니까 장마철에는 주택과 건물에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아이들이나 천식, 알레르기,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성인보다 곰팡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네요. 저도 그때 호흡기가 좀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마철에는 정말 환기를 자주자주 시켜주셔야 해요. 비가 온다고 해서 창문을 꽁꽁 닫고 계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일 있고 나서 습관을 바꿨어요. 비가 와도 창문을 조금씩은 열어두고 제습기도 하나 장만했어요. 처음엔 제습기까지 사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옷장이나 신발장 같은 데는 습기가 더 잘 차잖아요. 저는 요즘 신문지를 깔아두거나 숯을 넣어두기도 해요. 옛날 어머니들이 하시던 방법인데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장마철 낙상사고예요. 장마철 빗길은 물론 지방 곳곳 위험 요인에 의해서도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작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벽을 잡고 버텼는데 그때 정말 아찔했거든요. 만약 넘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나이가 되면 하체 근력과 평형 유지 기능이 약해져 다른 세대보다 낙상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화장실이나 현관 같은 데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두시고요. 저는 요즘 슬리퍼도 바닥이 두툼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 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도 비 오는 날에는 정말 천천히 걸으세요. 저는 요즘 우산을 2개 준비해둬요. 하나는 집 현관에, 하나는 가방에 항상 넣어두고 다녀요. 갑자기 비가 올 때 당황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신발도 중요해요. 비 오는 날에는 굽이 낮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약간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정말 위험할 뻔했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맞다. 습도 때문에 관절이 더 아파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순자 언니가 그래요. 비만 오면 무릎이 더 쑤신다고. 그럴 때는 찜질을 해주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좀 나아져요. 저도 어깨가 좀 결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해줘요. 그리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예를 들어 제자리에서 발 까치발 들기라든지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거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실내에서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시니어용 실내 운동 영상을 찾아서 따라해 보거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마철에는 식중독도 조심하셔야 해요. 습도가 높으니까 음식이 쉽게 상하잖아요. 저는 요즘 반찬을 많이 만들어두지 않아요. 예전에는 일주일치를 한 번에 만들어뒀는데 장마철에는 이틀 정도만 먹을 만큼만 만들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도 한 번 더 데워서 먹고요. 특히 나물이나 무침 같은 것들은 정말 빨리 상해요. 저도 작년에 콩나물 무침을 먹고 배탈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더 조심해요. 아이고, 또 딴 얘기로 빠졌네요. 그러고 보니 장마철에는 우울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비만 오고 흐린 날이 이어지니까요. 저도 그래요. 해가 안 보이는 날이 며칠 계속되면 기분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럴 때는 집 안 조명을 좀 밝게 해두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곤 해요. 그리고 이웃분들과 전화통화도 자주 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드니까요. 특히 우리 순자 언니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 언니는 장마철만 되면 온갖 걱정을 다 해요. 미희야, 올해 장마는 얼마나 길까? 집에 습기 차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잖아. 라고 달래주곤 해요. 정말로 그래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둬요. 제습기 점검하기, 미끄럼 방지 매트 확인하기, 비상용품 준비하기, 이런 식으로요. 비상용품은 간단한 거예요. 손전등, 배터리, 비상약, 생수 조금, 이 정도만 준비해둬도 마음이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장마철에는 약 보관에도 신경 쓰셔야 해요. 습기 때문에 약이 상할 수 있거든요. 밀폐용기에 넣어두시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예전에 약통을 그냥 두었다가 습기 때문에 약이 눅눅해진 적이 있어요. 그 후로는 꼭 밀폐용기에 넣어둬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마철이 너무 무서운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미리 준비만 잘 해두면 충분히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오히려 장마철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공기가 깨끗해지고 시원해지기도 하고 저는 빗소리 듣는 것도 좋아해요. 창가에 앉아서 빗소리 들으며 차 한잔 마시는 게 제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날에는 평소에 미뤄뒀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해요. 책도 읽고 정리도 하고. 저는 작년 장마철에 오랫동안 못 본 앨범을 정리했어요. 옛날 사진들 보면서 추억도 되살리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마철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만 잘 해두시면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환기는 자주 시켜주시고 습기 제거에 신경 쓰시고 미끄럼 사고 조심하시고 음식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우울감이 들 때는 주변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세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평소보다 더 몸의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우리가 이 나이가 되면 젊을 때처럼 무작정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작은 것도 꼼꼼히 챙기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장마철,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정미희였습니다.